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하고 내일 목포에서 북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정무 민중의 소리 실장께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아, 진짜요? 예. 네. 아직 통화를 못 하셨어요? 예. 이거 진짜로 아시고 목포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아유, 내일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게 아니고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 네. 예. 그러면 좀 이정무 실장님하고 논의하시고 번개를 한번 때리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보좌관이 어제 뉴스에 나왔던 11채. 네. 거기 공간을 대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아, 네. 예, 한번 좀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민중의 소리에서 사정이 괜찮으면은 한번 급거 제가 또 공지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다뤄보고 싶은 뉴스가 많은 날이죠.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중요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경제 영역은 아니지만 양승태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민주노총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노총 67차 대의원 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오늘이 아니면 이 이슈를 말씀드릴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예, 암적 존재. 예, 요즘 국민 밉상이라고 하죠. 예. 월요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왜 세간의 이목을 끄냐면 여기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냐 불참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사노위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속위원회고요. 작년 11월 22일에 출범을 했죠. 예. 기존에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더 확대된 경사노위로 바뀌었습니다. 경사노위에는 기존 노사정의 참여 멤버들 포함해서요. 새롭게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도 참여를 합니다. 한국노총은 참여를 선언했고요. 노사 대표자 5인, 정부 장관급 대표, 공익위원 등등등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완성체가 아닌 건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다음 주 월요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토론을 하고요. 표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경사노위 참여에 관한 투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임시대의원 대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대의원 대회는 민주노총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가결이 돼야 민주노총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대회에서 표결로 부결이 된 게 아니고요. 정족수 미달로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에 참여를 해야 개회가 선언이 되는데 참석 인원이 50%에 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개회 선언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매우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라는 건 다소 이례적인 사태로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대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혹은 바빠서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게 아니고요. 회의 자체가 의지에 의해서 무산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노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대의원들이 대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대회에 참여를 안 한 거죠. 이 말은 지금 민주노총 안에 두 개의 거대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경사노위라는 링이 마련됐으니까 참여해서 그 위에서 부딪혀보자라는 쪽이고요. 예. 나머지 한쪽은 자칫하면 반노동적인 정책에 민주노총이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대회에서도 이 거대한 두 흐름이 강하게 충돌을 할 것 같고 결국 표대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들은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지금부터는 잡서를 잠깐 들어놓겠습니다. 예, 제가 이 브리핑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요즘처럼 민주노총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부에 이런 거대한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실제 민주노총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서 최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 자제하고 해설 위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사전에 두 가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분들께는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어찌됐건 저 역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민주노총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른 건 다른 것일 뿐이니까 생각하시는 것과 제 이야기가 달라서 다소 불편한 대목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예. 청취자분들께도 간절히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예. 요즘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저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민주노총이 매우 절실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과도한 오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챙기는 조직이 돼서 비정규직 등 소외 노동자들을 아예 돌보지 않는다. 요건 저는 조금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노조 관계자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충분치 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매우 헌신적으로 싸우는 조직이 민주노총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과거에 남부발전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기 노조가 둘로 갈려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한쪽은 그렇습니다. 예. 비정규직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하자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무슨 소리냐 완전 정규직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곳이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노조입니다. 과거에 정권 초기에 핵발전소 중단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졌을 때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핵발전소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랬죠.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울진에 있는 한울본부 노조는 회사로부터 5만 배신자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한수원이 탈원전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한울본부 노조는 한수원 노조 중에 거의 유일하게 민주노총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자기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탈핵의 길을 가야 된다고 이쪽 분들은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한수원의 노조가 6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울본부는 그때 진짜 5만 욕 다 먹었습니다. 그때 거기 분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소신을 가지고 탈핵의 길을 걸어가면서 노동자들이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늘려야지 핵발전소에 매달리는 건 한국 사회의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셨죠. 뭐 지금까지도 욕을 바가지로 내버려서 먹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단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또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분들과 가장 뜨겁게 싸우는 분들도 매일 거기 천막에 가서 같이 농성하고 투쟁하는 이유준님 같은 분들도 우리가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현대중공업의 용접 노동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민주노총이 좀 더 큰 변화의 길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민주노총에 대한 사실이 아닌 오해는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접어주시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회초리를 들더라도 이것도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가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박근혜 시절에 전설적인 철도노조 총파업을 이끌어서 박근혜가 제일 제거하고 싶어 했던 노조 지도자였죠. 그렇죠. 요즘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 총투표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김명환 위원장이 2017년 직선제로 당선이 된 위원장입니다. 지금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난 대회가 무산된 건 김명환 지도부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김명환 지도부가 총투표로 당선이 됐다며. 그러면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권력도 막강할 텐데 작년 10월 대의원 대회를 개최조차 못했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실제 김명환 위원장은 4명의 후보가 나온 1차 투표에서 5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요. 결선 투표에서도 66%나 되는 득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압도적 지지를 얻고 당선된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하나 결정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만 그냥 제 언어 날것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총연맹위원장,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장이죠. 예. 총연맹위원장의 파워가 가장 센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장이 외형상은 1인자로 보이는데 실제 민주노총 내부에서 행사하는 파워를 보면 총연맹위원장은 1인자와 약간 거리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원래 민주노총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연맹위원장은 민주노총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반면에 실제 노조가 벌이는 대부분의 투쟁은 산별 노조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힘도 조직도요. 금속, 보건의료, 공무원, 공공운수, 건설산업, 서비스, 언론, 교직원 이런 식으로 산별에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별 중에서도 금속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것도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노조 안에는 의견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운동 조직에 이런 게 있어요. 속칭 말하는 정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 정파들이 산별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총연맹 위원장을 뽑을 때 당연히 자기 정파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뭐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노총 내의 이 정파가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과거처럼 뭐 NL이니 PD니 이런 식으로 대충 두 개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선거를 해보면 큰 정파에 소속된 후보가 일단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투표에는 조직표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현 김명환 위원장은 좀 특이하게도 특정 정파 소속으로 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면 국민파라고 부르는 건데 예, 사실 김명환 위원장은 조직 기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최초의 민주노총 위원장일 거예요. 그러면 조직 기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투표 결선 투표에서 66%나 되는 압도적인 득표를 했느냐. 물론 2013년 철도 파업을 신화적으로 이끈 전설적인 투쟁 경력도 당연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김명환이라는 인물, 이분의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훌륭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성품도 그래요. 실제로 만나봤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성품도 득표에 도움이 됐을 거고요. 예. 조금 더 민주노총이 사회적 참여를 열심히 하고 연대를 열심히 하자라는 주장도 조합원들에게 공약이 공감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들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 선거의 비중이 큰 정파, 큰 의견 그룹 중에 위원장 후보를 못 낸 곳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예. 정파 안에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의견 통일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를 못 낸 큰 정파들이 심정적으로 김명환 위원장을 지지한 면도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우리 쪽 후보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무소속을 찍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총연맹 위원장이 산별에 비해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하거니와 김명환 위원장은 소속 정파마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백업 조직이 없는 겁니다. 현재요. 그래서 민주노총 안에 총연맹 위원장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위원장 성향 자체가 민주노총이 조금 더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라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운동이나 사회운동, 시민운동과 연대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 같은 사업장 내 문제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좀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김명환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펼쳐왔거든요. 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는 지금 정도의 노동정책이 우경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면 결국 민주노총이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열렸던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결인데 현재까지는 강경파가 우세했다는 겁니다. 예. 월요일 벌어질 대의원대회도 비슷한 국면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김명환 위원장의 여러 인터뷰를 보면
반드시 이번에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통과될 것이다.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조 이익을 대변한다는 편견을 깨겠다.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28일 대의원대회 이후 한국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 장담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부결도 아니고 회의 자체가 성사도 안 됐다. 이번에도 부결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답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배수혜전을 쳤다. 플랜 B는 없다. 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100%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가 지금 배수혜진을 쳤다고 하는데 먹힐 것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느낌상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 월요일 회의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통과될 확률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상한 대목이 생깁니다. 예. 김명한 위원장은 배수혜진을 쳤다고 말을 하고 플랜 B는 아예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를 확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제 느낌이 완전히 틀렸거나 총연맹 위원장의 확신이 완전히 틀렸거나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이 틀렸다 한들요. 그러니까 즉 통과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들 집행부가 통과가 안 되는 경우를 아예 1도 고려하지 않는다. 플랜 B는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는 여전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을 해도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따로 돌려본 것도 아니고 투표는 개표함을 까봐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위원장은 강경한 어조로 플랜 B가 아예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의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요. 이것도 100% 순수한 제 추정인데요. 제가 오해를 살까봐 일부러 방송 전에 누구한테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 위원장의 저 강경한 발언은 만약 이번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통과가 무산이 되면 퇴진하겠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짐작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배수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저는 제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월요일 대의원대 결과에 따라서 김명한 위원장이 혹시 거취를 발표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월요일에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대충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여기에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가지신 생각으로 이 대회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 대회 전에 어떤 점들이 쟁점인지는 정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이 이야기로 브리핑을 정리해봤습니다. 참 그 민주노총 위원장 지내신 분들 중에서 좀 마음에 그 큰 그 기스가 안 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 안도 뭐 항상 늘 티격태격하고 복잡하고 저는 그걸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은데요. 네. 이번에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어쨌든 매우 큰 충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배수혜진을 쳤다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저는 어쨌든 경사노위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민주노총이 전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여서 이렇게 그냥 한번 지켜보고 어떤 결과가 나는지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